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휴식해도 세계급 BTS 인기,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위, 일본과의 차이는 이란 제목의 일본 기사와 과거 일본 기사, 중국인대 한국 서울을 연상시키는 활기찬 한글 문자가 넘치는 도시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일본의 기사를 읽다 보면 일본의 기자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제목을 그럴싸하게 올려놓고 결론이 없는 기사입니다. 일단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NHK가 정규 뉴스로 보도한 것은 한국의 남성 그룹 BTS의 활동 휴식의 뉴스, 전 세계 주요 미디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간지가 일면 톱으로 보도했고 경제 효과를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외화를 획득하는 세계적 콘텐츠가 BTS였던 것입니다라고 한류 칼럼을 취급하는 웹사이트 데스크들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BTS는 병역 면제도 국회에서 논의했지만 특별 취급이 된다는 것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클래스의 인기를 획득할 수 있던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우위성,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기자가 제목은 한국 업계의 우위, 일본과의 차이는 이란 제목을 써놓고 결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기자가 취재해서 기사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한국과 일본 업계의 차이를 장문으로 써 내려갑니다. 일단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BTS 등 K-팝의 세계적인 활약을 알고 그 퍼포먼스력에 놀란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일본의 J-팝은 크게 뒤지고 있는 것을 실감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 활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일본에서도 K-팝에 동경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 재능과 열정을 갖춘 젊은이들이 한국에 건너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것. 이들에게 있어서 언제까지나 국내 시장에 미지근한 물에 잠긴 일본 음악업계보다 비록 말이 달라도 일본의 깡촌의 젊은이들도 세계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가진 K-팝의 꿈과 동기를 느끼는 것은 필연일 것입니다. 이대로는 장래적으로 인재만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돈이나 세계적 명성도 한국에 흐를 것입니다. 음악업계도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일본 음악업계도 현재 그대로는 세계 트렌드에 뒤떨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장래적인 일본의 인구 감소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일본과의 차이라고 말하지만 일본은 계속 경기가 좋고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내수로 충분히 벌 수 있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마켓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었다. 지금의 K-팝은 80년대부터 90년대 홍콩 영화와 비슷하다. 엄청난 퍼포먼스로 재미를 추구하고 말이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는 것과 같다. K-팝의 합숙과 철야가 당연한 것으로 보도되고 나서 일본에서 과거의 나쁜 습관처럼 말해주고 있던 핑클레이디의 괴로운 활동량은 거의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일본은 영화나 음악으로 해외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여유가 있고 그 이외의 친밀한 테마를 국내 엔터테인먼트에 요구해 오고 있었다. 수요가 독특하기 때문에 공급도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며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전이나 자동차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은 일본 브랜드를 확립하고 있고 K-팝은 재미있지만 별로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일본보다 우위라고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문제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비교하지만 별로 일본이 K-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도 J-팝을 좋아하고 유튜버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세계에서의 검색 대상을 조사하면 한국을 잘 호응하는 것은 일본뿐이고 미디어도 세계적이라고 말하지만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왠지 일본의 미디어는 한국의 경우는 대단하다, 일본의 경우는 초라하거나 작게 취급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아마 한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화자찬의 방법이 한국이 크다고 생각한다. K-팝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시아인이 이국적 서풍기는 한글과 영화의 친화성을 높인 곡이 아닐까. 최근 K-팝을 배운 그룹이 일본을 포함 아시아에서 대량 발생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으로 되는데 언어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어의 특징이 다른 한 정확히 같은 노선에서는 어렵다고는 생각한다. 다음은 일본의 2017년 기사입니다. 왜 이 기사를 소개하는지 일단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인대 한국 서울을 연상시키는 활기찬 한글 문자가 넘치는 도시.
영길시는 한글 문자가 넘치고 조선 요리점만 늘어선 활기찬 도시다. 마치 한국 서울에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이나 한족보다 부유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지역은 옛날부터 한국 자본과의 연결이 있어 무역이 발전하기 쉬운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으로의 이주 노동은 그들의 풍요로운 생활의 기초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선족은 한족처럼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 가서 힘든 육체 노동 등을 하지 않는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을 살려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이점으로 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부를 하거나 청소업이나 공장, 레스토랑 등에서 일하고 있거나 한다. 영길 시내에서는 밤마다 한류 클럽으로 가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한국어로 말하거나 텔레비전에서는 한국어 방송밖에 보지 않는 가정도 많다. 의식주 모두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중국에 있는 느낌이 없었다. 내가 방문한 것은 2013년으로 현재는 한국이 경제 침체에 빠져들고 돈벌이 노동자도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 댓글 반응입니다. 에벤키족은 어디에나 들어간다. 중국의 신오쿠보 같은 곳이네. 한국어를 하고 있었습니까? 한국어는 실수. 일본에서도 이것이 가까운 미래야.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곤란할 것이다.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 일본에도 요즘 가득합니다. 곤란합니다. 한글이 범람한다는 것은 기분이 나쁘다. 일본의 표지에도 한글이 왠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미리급자에게는 편리. 중국 속의 한국인 거리는 상상한 것만으로도 소름이다. 더 이상 한국의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오쿠버가 더 심하네요. 기사 댓글들 잘 보셨나요? 2013년에 연길을 갔다 와서 2017년에 기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연길에 대한 배경 설명도 없이 한국말과 한글을 쓰는 중국 도시라고 소개를 하니 일본인들 댓글이 중국의 신오쿠보가 아닌가란 댓글이 달립니다. 위에 두 가지 기사를 보면 일본이란 나라의 기자나 댓글을 다는 네티즌이나 수준이 똑같은 것을 알 것 같습니다. 전혀 기자는 취재를 하려 하지 않고 일본인들은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자신들의 뇌피셜로 아는 척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일만이 아닌 한국의 미디어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요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재하지 않고 받아쓰기 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인 한국 기자들이 일본에서 이 못된 것만 배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